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이더리움의 온체인 지표. 둘째, 이더리움의 2024년 가격 예측. 셋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여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라며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1일 활성 사용자가 40만 명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최근 이더리움의 1일 활성 사용자가 40만 명을 돌파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는데 이런 사용자 활동 급증은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 대체 불가능한 토큰 및 기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계속해서 견인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 많은 트랜잭션을 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했는데 롤업은 별도의 실행 환경을 활용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블록체인으로 롤업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배치를 쉽게 하여 단위 트랜잭션으로 고정한 다음 블록체인에 제출하고 검증합니다. 여기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롤업 솔루션은 지난 2년 동안 두 가지 주요 확장 솔루션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일일 활성 주소는 각각 최대 15만 개와 10만 개까지 사용량이 증가했죠. 더불어 이더리움은 3월 13일경 또 다른 대규모인 덴쿤 업데이트를 거쳤는데 이는 이더리움의 롤업 인프라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는 노드 통신 및 네트워크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더리움인 스테이킹 풀에 대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구현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 레이어 2 앵커링 트랜잭션을 블롭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 개선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롤업으로 전환하여 전체 이더리움 기반 거래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더리움 생태계에 더 큰 활성화가 기대되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2024년 5,4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온체인 데이터와 여러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2024년 어느 시점에 5,400달러 수준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에테레이드의 현재 가격과 200일 이동 평균을 비교한 비율인 메이어 다중 오실레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 시나리오에서 5,400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 이더리움 가격은 지표의 상단 밴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는 5,400달러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더불어 이더리움은 현재 약 3,5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1월 16일 도달한 사상 최고치인 4,891달러에서 약 25% 이상 떨어진 수치로서 예측 시장 플리마켓의 배당률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 중 62% 이상이 이더리움이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 달 전에 4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덴쿤 업그레이드 역시도 이러한 상승세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 중 하나인데 이러한 온체인 지표 외에 가격 도달의 핵심은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겠죠.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일단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최근에 SEC가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었고 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이어 많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지 주목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경우 선물 ETF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SEC는 바네크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 BGX 거래소에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간을 오는 5월 2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SEC는 성명을 통해 규칙 변경을 판단하기 위해 더 긴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발표는 SEC가 해시덱스와 아크21 쉐어즈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한을 연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서 현재 SEC는 모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같은 날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SEC가 이더리움 재단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모든 문서와 재무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소환장을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이더리움 재단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취재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보복이 두렵다며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고 업계에서는 SEC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는 지난 2022년 9월 블록체인 합의 방식을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했고, SEC는 이후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더가 증권이 맞다면 당연히 SEC의 규제 관할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보다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더가 최종적으로 증권으로 판명이 나든 아니든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은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근거는, 첫 번째는 일단 일전 SEC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던 증거가 있기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지정하며 다시금 말을 바꾸는 것이 되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할 만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사실상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되어 부유장에 더한 탄력을 보태주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더리움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이더리움 생태계의 활성 사용자 및 다양한 온체인 지표로 인해 2024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역시도 SEC가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기에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